오늘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입니다. 비록 경선 기간은 짧지만 후보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비전을 선보이는 아름다운 경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경선을 앞두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의 성격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정 파괴의 주범인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세력을 뒤로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무한 정쟁과 분열로 몰아갈 이재명 세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공통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선을 치르냐에 따라 본선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추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보다 압도적인 품격과 식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정책과 비전 그리고 본선 경쟁력을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각오로 페어플레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시작하며 대통령 선거 경선에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치열한 검증과 공정한 경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는 선거 준비를 통해 6월 3일 대선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연이은 탄핵 기각으로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공수처 고발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또 이완규 법제처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재판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은 12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5개 재판을 받으면서도 대통령 선거에 나섰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켜 직무유기로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8일 이미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는데 무슨 직무유기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강행해 87일간 업무 공백을 초래한 민주당이야말로 직권남용 현행범입니다. 민주당이 내일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을 모조리 증인으로 불러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미국발 관세 대응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국무총리를 압박하고 경제부총리와 금융수장들을 정쟁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우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민주당은 오로지 정쟁만을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흔드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전 대표 친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노골적으로 이 전 대표를 띄우기 위해 17일 책을 출간한다고 합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운운하며 이 전 대표가 재판을 하도 많이 받느라 취미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재판으로 시간이 없어서 취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여건인 것은 수긍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취미생활 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핍박받는 야당 정치인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현실 왜곡이자 여론 호도입니다. 실상은 전과 사범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개발비리, 위증교사, 불법 대북 송금, 업무상 배임 등 범죄 혐의로 점철된 이력들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맹목적인 이재명 띄우기는 그만두고 전과 사범이자 12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있는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라는 것입니다.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고 직무유기가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도대체 어떤 형법 이론과 해석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얼토당토 않은 허위 고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 측은 국회 입법조사처도 한덕수 대행의 후보자 지명이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이 한 헌법재판관 지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에서 유권 해석이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 등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업무가 아님을 양해해달라는 전제하에 현행 법령과 판례, 학설을 정리했을 뿐 그 어떤 결론도 내린 바 없습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도 그리고 헌법교과서에도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의 경우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과 국민의회 해상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렇듯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제한이 없다라는 무제한설, 대행의 직무는 소극적, 잠정적 현상 유지에만 국한된다는 현상 유지설, 대통령 거리시와 사고시를 구분하여 거리시에는 반드시 현상 유지에 국한될 필요가 없으나 사고인 경우에는 잠정적 현상 유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거리, 사고, 구분설 등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학설 중 최소한 두 가지 학설이 대통령 거리 시에는 권한대행의 적극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설은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적 관례도 없을 경우를 상정하고 논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당시 민주당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강요함으로써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였고,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민주당에 의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새로운 헌법적 관례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현행 헌법 규정과 이러한 헌법적 관례까지 고려한다면 헌법재판관의 재적 인원을 유지하기 위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이 분명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로 국회에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심의 표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 지명 직후 우원식 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는 바, 오히려 국회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회의장 자신이 아닙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에는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 권한이 있을 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은 근거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